자, 우리가 언제나 했던 것처럼 시작하고 가자고요. 자, 준비! 자, 시작! 전라 퍼니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라는 즐거운 나라의 요즘 끝들의 언어입니다. 요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나이는 먹었지만 요즘에 사는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도 즐거운 나라, 가상도시 퍼니랜드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가상도시 퍼니랜드가 내년이면 전 세계로 하나로 연결하는 시발점이 여기가 송내가 출발이었을 거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오늘 우리가 전주에서 오늘 송년회를 합니다. 1박 2일 송년회를 하고 또 우리가 연말 마지막 날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시작하는 31일과 1월 1일, 그러니까 2년을 거쳐서 여기서 무박 2일 세미나를 이곳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 속에 오늘은 날씨도 춥고 하니까 제가 우리 그 공식적인 PPT를 강의를 할 게 아니라 오늘만큼은 우리가 정말 숨가쁘게 2년간을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이미숙 부회장도 있고 여기 조명선 감사도 있지만 여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길게 보면 우리 최영관 소장의 20년 철학, 또 강병중 저의 20년 철학, 30년 철학이네, 그죠? 30년 철학과 돈 버는 생리대를 시작으로 또 7년 전에 합류하신 우리 이미숙 부회장 그리고 조명선 감사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여기 왔었고 또 최근 여기 6개월에서 우리 여기 송내의 그 일당들 박나희 우리 이점수 그리고 이영자 엄니 김미주 대표 그리고 또 최근에 막강한 우리 파워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글로벌로 1월 달이면 우리가 6개국 동시 진출이라는 꿈을 안고 지금 우리가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왔어요. 너무나 빠르게 왔는데 제가 오늘 우리가 여기 한번 오신 최 사장님께서는 한 3번, 4번 듣고 이 시스템을 아마 저는 속속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당장 코인 내놓으라고 저한테 코인 사야 되겠다. 우리 L센터 사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거 불법입니다. 사지 마세요. 뭘 아신다고. 아직 며칠 되지도 않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 벅차게 됐지만, 오늘은 한번 스킵 브레이크. 우리가 폭풍하는 질주처럼 달려가는 이 시간 트레인 속에서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인생이란 뭘까? 오늘 주제를 인생이란 뭘까? 이렇게 이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 20분 정도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사진에 여기 우리가 전국에 계신 전 세계에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 써놓은 장표가 이해 안 될 것 같아가 잠깐 제가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또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겠고, 우리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 가장 젊은 우리의 젊은 피가 요즘 것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인생은 하니까 험한 세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는 이야기를 깊숙하게 이야기를 안 해봤지만 좋은 일, 힘든 일 너무나 다 많다. 그래서 험한 세계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조직의 쓴맛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왜 여기는 전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 인생이 정말 힘든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우리 엄니라 그러니까 또 시골에 있는 우리 엄니가 또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항상 저보다 연세도 있으시고 이 엄니 이야기로 이제 들어보니까 인생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것이요, 불행하다면 불행할 것이요, 내 마음속에 있다. 이제 이러니까 덕도를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역시 덕도를 하셨구나. 이 험난한 세계를 이렇게 좋은 일 다 겪다 보면 결국 인생은 부질없는 거고 네 마음속에 네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약방의 감초다. 이제 저는 아까 처음 들을 때
어디든 끼어드는 감초 역할을 하시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이제 너무나 얼굴이 제가 이제 여기 처음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평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세요. 동안이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동안이라면 나이보다 좀 더 적게 보이는 사람을 동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젊으셔요? 혹시 철이 없으세요? 이렇게 했더니만 속이 꽉 찬 여자라고 하셔가지고 꽉 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라는 게 정말 어디나 또 이렇게 넣어서 쓰다 보면 정말 우리가 약에 모든 약에 감초가 들어가잖아요. 약방의 감초처럼 좋은 일도 하고 또 때론 감초만 물을 끓여 놓으면 조금 쓸 때도 있고 이래서 인생은 감초라고 표현도 하셨고 또 최근에 우리 사업에 가장 아마 기대되는 분 한 분, 우리 아마 덤777을 새로운 단순화로 끌고 가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서모시라고 하시는 분, 제가 실명을 공개는 안 하겠지만 정말 그분이 이야기하신 거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리고 너무나 제가 그분 뭐 눈빛만 봐도 압니다. 어떻게 살아왔을지 하고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정말 이제는 내가 인생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여기 서울에서 좀 동떨어진 곳으로 전원주택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가셨다가 우리 누구의 권유로 인해서 덤777을 알게 되었는데 주체할 수 없는 뭐 억누르고 있던 뭔가의 인생의 마지막 자기가 정말 정리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살아오면서 이거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이 억누름을 아마 참지 못하시고 얼떨결에 따라 나오셨는데 정말 이 덤777이 마지막 인생을 불살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셨는데 정말 다 틀린 말 한마디도 없는 거죠. 그죠? 이 말들이 정말 우리 인생을 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저는 이 말들이 다 100% 맞다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화두를 연 것은 또 이 이야기하는 중에 또 중요한 분 한 분이 오셨네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첫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몸매가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처음 오셨을 때 이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다 우통을 딱 벗고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뒤에서 봤을 때 미스 코리아가 와서 계시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어제 또 자녀분이 오셨었어요. 자녀분이 오셔가지고 잠깐의 짧은 대화 속에서 또 그 자녀분이 여기에 오는 거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같았었는데 어제 아마 집에 가서 혹시 혼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오신 거 보면 아마 자녀가 이해해 주신 걸로 제가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녀분도 훌륭하게 키우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저는 오래 이렇게 면담을 잘 안 합니다. 왜? 몇 마디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 눈빛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계속 말을 이어갈 뿐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종료하고 조용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자녀분의 눈빛을 제가 들어가 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제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게 뭐 오늘 당장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는 당장 항상 뭐예요? 시간 기다리면 무조건 된다. 사랑하고 기다리자. 이것만 우리가 실천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꽃으로 열매가 맺으리라고 보고 오늘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분, 마지막에 오신 우리 이 사장님의 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생이라는 우리 이 덤777의 스킵 브레이크를 오늘 한번 가져보는 의미에서 한번 되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지만 제가 아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죠. 그죠? 이 그래프가 좀 어마어마한 의미가 많이 내포를 해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이 아까처럼 인생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정리한 시간을 가질 것이냐. 정리하는 시간을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몇 살까지 산다 그랬어요? 220. 예? 여기 하기 전에 150살 산다 그랬다가 요즘 제가 200살까지 산다고. 예. 너무나 안심스러워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저는 불생불멸을 믿는 사람인데 저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만 이야기한 거예요. 육체만 보면 200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200살로 이거 본다면은
그럼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네, 100살까지는 우리가 아까 인생을 정리하려면 반은 그래도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100살까지 열정적으로 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까처럼 정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일 거냐, 아니면 우리 덤777이 자 이렇게 우리 회사를 보나 아니면은 시대를 보나 자 이렇게 가가지고 나는 이 변곡점에 정말 내 미래가 이렇게 갈 것이냐라는 이 화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또는 현재 사회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서킷 브레이크를 한번 가져보자 이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보니까 비트코인 같기도 하죠, 그죠? 비트코인이 작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그려보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지금 현재가 이러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다른 코인들 우리 엘센트 플러스 우리 덤777이 이렇게 갈 거냐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맡기겠는데 왜 제가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가냐면 아까 자녀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마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4,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농경시대, 그럼 농경시대를 여기에서 보자고요. 농경시대,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여기 이제 개개인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AI 시대, 저는 이렇게 기점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여기가 기준점을 올라가는 기준점이든 내려가는 기준점으로 잡든 오늘 여러분의 위치는 여기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러분은 현재 이 위치에 서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면 첫째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은 이 농경시대에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쳤죠. 농경사회 산업화 시대 거쳤죠? 안 거쳤어요? 거쳤어요. 정보화 시대 거쳤고 개개인 시대 거쳤고 저는 여기 언저리에서 시작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4,000년의 시대의 흐름 속에 이 네 단계, 아까 4,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펴놓은 건데 이 네 가지를 다 겪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기 농사 안 지으신 분, 안 지어보신 분, 농사. 역시 그래 보이시네요. 네. 우리 이쁜 누나도 농사 지어봤어요? 근데 왜 손 안 들어? 무거워가지고 꽉 차신 분이라 역시 다르구만요. 속이 꽉 차셔가지고 손들기조차도 무거우신 분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시대를 다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천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그러면 이 시대에서는 우리 요즘 것들, 젊은이들은 저기 태안이나 지안이들은 여기도 이 언저리에서 시작한 애들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정부와는 혜택만 받았지 이걸 그죠? 벌판에 써가지고 우리가 형님도 여기 있는 몇 있는 형님도 아시겠지만 R&D 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IT 버블 그죠? 닷컴 열풍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쟤들은. 그럼 이런 네 가지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에 위치에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행복인 거고, 내가 불행하다가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엄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불행하다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불행한 거고, 이 자리가 또 그냥 스쳐가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의 뿐일 거고, 또 이 자리가 정말 내 인생에 아까 억누르던 이 가슴을 마지막 폭발할 기회라고 생각하면 또 그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생각하기 물론 나름이지만 모든 것들 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서킷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보자 이거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럴까 하는 생각을 오늘 종지부를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출발에는 과연 이 출발에는 뭐가 숨어 있겠어요? SNS라는 이 SNS라는 이거 하나가 모든 것을 지금 삼키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 왔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 핸드폰이 모든 걸 쓸어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야만이 뭔가 나도 변화를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더 그래프를 그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여기 이제 농경사의 기득권들. 농경사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뭐가? 종교가 우리를 지배를 해왔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에서는 누가? 정부가, 국가가 우리를 장악해왔고, 그러면 정부화 시대에서는 기업이. 자,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누가? 개개인. 여러분이 이제 주인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기득권들은 교모하게 정보를 차단하고, 옛날에는 이제 정보가 차단이 가능했던 거예요. 오로지 기득권들이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항상 한 이야기지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여기 우리 누님도 와 있지만 저는 그거 울리면 빨리 나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사방공사라 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심고 밀가루 한 푸대 얻어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팥죽 끓여가 어머님이 주시면 먹고 이런 시대에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게 다 답인 줄 알았죠. 그냥 열심히 일하던 시대. 이게 진실인 양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넘어오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몸소 겪었던 산업화 시대, 정부가 주도하던 시대에서 기업으로 주도하던 이 시대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시대에서 억압이라는 거는 일단 좀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우리가 억압이라는 게 많이 있었지만 주권이 회복되는 이 시대에 왔을 때는 강제보다는 교모하게 명분을 앞에 내세워놓고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자본을 그랬잖아요. 정부하고 대기업하고 커넥션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정경유착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살 때는 이제 기업들은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공짜라는 명분으로 우리 카카오톡 처음에 저는 6개월 동안 저도 안 썼어요. RT를 하는 놈이 카카오톡을 6개월 안 쓰다가 누구나 다 쓰니까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단 말이죠. 그래 놓고 지금 우리가 데이터 요금이다 뭐대가 어마어마하게 또 우리한테 착취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연하듯이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부화 시대에 기업한테 자리를 내주니까 정경유착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시대에 과연 기업이 우리가 개인에게 넘어가는 이 시대에 SNS 이 힘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이버는 뭐예요? 뭐든지 알려주잖아요. 내년 대답해 하고 딱 한마디 던지면 그냥 1초 만에 답을 줘버리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를 차단하는 시대가 무너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차단하고 누군가를 속박하고 억박해서는 세상을 장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경영제 시간에 중국 같은 경우에 당으로서는 공산당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사회 자본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화를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면서도 코인이 그냥 불법 다단계점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고 있다는 거죠. 발빠르게 세계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이 시대는 개인을 억압해서 세상을 장악하겠다라는 그 사실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종의 종말, 산업화 시대 노동의 종말, 대기업의 종말, 또는 더더욱 SNS 때문에 어디까지 왔다? 유통의 종말. 모든 종말 시대에 개인이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젊은이들은 이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자, 이 애들은 정보를 너무나 많이 습득하다 보니까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100% 엄마 생각 들었지도 않아요. 부모들은 이제 허벌이야. 부모 말도 아니야. 안 그래요? 왜? 이게 사실 맞아요. 부모들은 워낙 이 세뇌 교육을 당했기 때문에 이 기득권들에게 세뇌 교육을 당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하고 지금 대화가 일단 단절되는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까 이런 종말 시대의 흐름 속에 그럼 미래에 이렇게 갈 것이 뭐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이제 여기에 하도를 한번 던져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빠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자, 여기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의 종말, 이거 인정해요 안 해요 요즘? 실감하죠. 요즘에 34살 먹은 은행원들이 전부 다 명퇴를 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말했지만 슈퍼마켓에 이제 계산원도 뭐예요? 로봇으로 해야 될 그럴 위기에 처해 있는, 누구나 다가 직업 전쟁이 어디로 퍼졌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직업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꿈이라도 생각해 봤겠어요? 그러면 노동을 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벌겠어요? 제가 어제 여기 자녀분한테 제가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 너무나 똑똑하다.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대단하다. 너 똑똑하다. 그래서 내가 스카우트 하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 회사에서. 그냥 그 정도로 똑똑해요. 애가 인성도 돼 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근데 이거 깨어나지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아는 지식이 최고인 양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는 순간 걔는 어마어마한 창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지금 생각이 어디까지 그냥 박혀가 있느냐. 열심히 일했어. 자기 있는 일해서 해가지고 노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그걸 사업화로 크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크게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까 기득권은 절대 이 기득권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돈 벌어가지고 신분 상승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훌륭하더라 하더라도 이 기존에 있는 어떤 사업을 해서 이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차단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 애가 뛰어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뭘 해야 정말 이렇게 빠르게 갈 거냐? 이거를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평생 머슴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오늘 서킷 브레이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벌었나요? 열심히, 우리 미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여기저기 다단계 찍고 다닌다고 또는 다른 개인 일을 한다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나요, 지금? 절대로 없어요. 아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떠나가지고 기득권들은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를 않는다니까요. 저도 10년간을, 물론 이제 저는 아까 제 인생의 서킷 브레이크가 여기였지만, 저는 10년간 지금 제 아는 분들은 지금도 이제 저를 갖다 후원해 주는 분은 있지만, 농장하는 형님들은 아직도 저를 믿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가족들도 저는 안 믿어요. 예? 근데 내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저는 아까 24시간을 생각하고 24시간을 쉬는 거고 24시간을 일하는 거지만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내가 성공 못 하잖아요. 근데 미친놈처럼, 진짜 미친놈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미친놈처럼 살았다라는 그게 뭐냐면, 내가 갈 방향이, 제가 IT를 했다는 놈조차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이 되는지 이거를 갖다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하니까 조금 더 내가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마케팅을 이렇게 좀 바꾸면 좀 잘 될 거다. 이게 우리의 전부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 덤777 아니면은 미래 학교는 이 송두리째 과거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만이 0.1%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렇다고 열심히 이제 하는 게, 저는 열심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저 일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생각 속에, 나는 그래서 내 생각관념을 그냥 24시간 그냥 노는 거고, 24시간 그냥 일하는 거지. 저는 일하는 거하고 노는 거를 별로 분리해 놓지 않아요. 안 해버리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 이 기존의 정말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왔고, 왜 아무리 내가 일을 해도 안 되고, 이런 걸 인정해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게 아니었다면 가감하게 잘라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오면은 이렇게 발 살짝 얹어가지고 개그로 쳐다보고, 야, 니네들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보자. 자, 이러는 사람은 영원히 미래가 없어요. 정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죠. 빨리 결정해야죠.
이 바쁜 시대에, 초스피드 시대에 뭐 하려고 이렇게 꼬나보고 있냐고요. 이 꼬나보고 어디 말이에요? 경상도 말인가요? 내가 만든 말이니까 꼬나보고 뭐 이런 말 쓰지 않나요? 써죠. 그래서 우리 덤 777은 우리 잘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 그럼 우리 회사 그래프를 보자고요. 아까 20년 최영관 소장 굴곡의 인생가 7년, 2년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갈지 우리 회사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한 거는 여기 왔다라는 거는 저는 확신을 해요. 이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는 저는 확신해요. 근데 여기서 과연 내가 꼬나보고 내가 개그로서 저 새끼들 맨날 바꾸기만 해. 여기 제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 여기 오지 않는 사람은 철학적으로 합쳐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한 이야기지만 우리하고 이 생각을 같이 하느냐, 나는 상위 1%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상위 1% 생각은 아니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믿고 같이 따라갈 준비가 있나, 이거 준비되기 전까지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여기 오셨다면 빠르게 우리가 어떻게 녹아날 거냐, 빠르게. 아니 며칠만 해도 덕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달, 두 달 돼도 그냥 이렇게 꼬나보고 있는 거, 이거는 나는 어떤 생각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아까 그런 말도 비슷하게 했어요. 진짜 여기 가라고 할 사람은 가라고 해야 이게 진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여기 좋으니까 계속 와봐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절대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시점에 내가 이 과거를 기억하고 있나? 이 코인의 의미, 우리 1센트의 의미는 뭐냐? 이거를 다시 한번 진짜 여러분들이 확신이 서야 돼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그럼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는 뭐겠어요, 여기? 뭐가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금융 외에는 안 된다고요. 금융 외에. 금융을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기득권들은 뭘로 장악해 왔어요? 금융으로 다 장악해 왔죠. 돈이라는 이 화폐라는 돈, 은행, 뭐 금융으로 이 상위 것들은 장악을 해왔고, 그리고 기업들은 뭐예요? 주식, 수권 자본주의라는 이런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를 가지고 가 있고 기득권으로 살아왔다고요. 그럼 금융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오늘 우리 자녀에게도 돈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는 이제 카톡을 보내기 시작해요. 이제는 왜? 저도 2년간 여기서 올인을 해왔고, 뭐 미흡하지만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가서 그럼 돈에 대해서 여기 이 시점에 돈이란 뭔가? 오늘 돈이란 뭔가에 대해서만 알고 가더라도 여러분이 오늘의 서킷 브레이크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은 뭐예요? 돈은 요물이다. 돈이 왜 나왔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 서킷 브레이크 시점에 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이 화두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뭐, 물론은 오늘 우리 아침에 모 목사님은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듯 하면서 없는 듯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많이 있으면 백품으로 되는 거죠. 넘쳐나면 내가 어떻게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내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이 돈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돈은 이 시대의 아까 흐름 속에 그럼 아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간 이야기가 그거예요. 놓치진 않았어요. 자, 우리가 10원, 100원, 1000원, 5000원, 5만원, 만원. 자, 이 단위를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금 현금 쓰고 있는 게 이 단위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일부러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쪼개놓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돈이 뭐라고 한 것까지는 답을 냈잖아요. 물물교환 수단, 생활하는데 이렇게
거래에 필요한 것. 이제 거래에 이제 이게 거스름돈을 거래를 니하고 그러니까 돈은 아까 너하고 나하고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조개를 사용하다가 화폐라는 거를 국가가 들어서면서 화폐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자, 이러니까 거래를 할 때 거스름돈으로 내주려면 단위가 쪼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5만 원짜리 줬는데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5만 원짜리 내고 3만 원짜리 했을 때 거슬러 줘요, 안 거슬러 줘요? 그럼 거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돈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스름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라고요. 그럼 옛날부터 디지털이 우리가 가상화폐나 페이가 있었으면 이럴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럴 일 없었겠죠. 근데 원래 이제 돈의 탄생은 이 종이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음도 돈이 움직일 때는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어음도 이렇게 약속 어음도 발행하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는 그러면 디지털, 이 지금 앞으로는 가상화폐, 사이버머니, 뭐 우리 이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통째적으로.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200만 원까지 가도 전혀 우리가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돈이라는 의미는 거래 수단으로서 이런 식을 이 거래 수단으로서 이걸 그대로 거래 수단을 디지털로 이런 식으로 니하고 내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이 수단으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돈의 이론식이에요.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는 어떤 거든 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엘센트가 쿠폰이냐 돈이냐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어,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우리가 쿠폰에 출발했지만 거래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그러면 상품권은 돈이에요, 돈 아니에요? 돈이잖아요. 예를 들면 상품권도 돈이라고 현금처럼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수단으로서.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엘센트라는 이 코인에 대해서 우리 쿠폰에 대해서 자, 이거 돈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돈이에요? 돈이에요? 네, 돈이라고 믿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내하고 약속만 하면 되는데, 자, 그럼 이 약속을 처음부터, 야, 우리 하나 200만 원 하자. 그러면 믿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100원부터 시작한 거고, 그럼 니하고 나하고 약속하는 사람이 늘어나기가 개인이 편해요? 강제로 하기가 편해요? 개인이. 정부가 코인을 만든다. 우리가 상평통보 이야기를 매번 했잖아요. 상평통보도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결국 실패한 화폐예요. 왜? 거래하는데 뭐 제약이 따랐든지 믿지 않았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 우리 엘센트도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처럼 니하고 내하고 100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만 원을 하든 너하고 내하고 거래에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면 빨리 갈 거냐 문제에서 강압이 빨라요? 자유로운 게 빨라요? 자유로운 게 빠르죠. 훨씬 자유로운 게 빠른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는 선물만 줘도 되잖아요. 내가 뿌리기만 하면 내가 거두리라. 뿌리기만 하면. 그게 우리 엘센트가 우리 가져가는 철학이라고, 철학. 근데 국가가 지금까지, 국가는 이제 돈을 가지고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제가 대기업이 주도,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가 그러면 이 기능을 하고 있어요? 페이. 페이가 이제 가상 공간에서 물물교환 수단으로서 페이가 이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페이는 뭐예요? 화폐를 대체하는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알리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럼 그 다음 세상 개인이 주도하는 그 만약 화폐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코인이 미래의 개인이 물물거래 수단으로서 가져갈 마지막 화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과연 이 코인이 미래의 물물교환 수단으로서 사이버 세상을 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화폐라는 거는 반드시 셰노리지가 있는데 이 셰노리지를 누가 가져갈 거냐? 화폐라면은 화폐 발행 차익이 있잖아요.
화폐 발행 차이. 우리가 5만 원짜리는 원가가 2,500원인데 5만 원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 화폐 발행 차이 누가 가져갔어요? 국가가. 그럼 이 코인에도 자, 이 상승하는 속에서 이 발행 차익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까지 해결한 놓은 코인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코인도 이 문제를 그냥 화폐 흉내만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학을 벗어난 거죠. 그러면 코인이 탄생 배경을 한번 살짝 들여다 가보자 이거죠. 정부가 이 물물 교환 수단을 하는데 여기에 조개를 사용하다가 화폐로 끼어들었다면 이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버리니까 돈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니까 너하고 내하고 거래하는데 정부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게 코인의 철학이에요. 코인의 탄생 배경이라고. 근데 지금은 그럼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탈중앙화라고 그러죠. 탈중앙화. 중앙화. 정부가 간장하는 돈을 안 쓰겠다라는 게 이 코인의 철학 배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코인이 전부 다 탈중앙화했다가 지가 발행자가 다시 돼버렸죠.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은 물론 그러지 않아요.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탈중앙화를 했는데 운영 메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코인들은 탈중앙화가 지가 다시 중앙화를 해버리니까 리또 속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떤 코인도 여러분들을 이 시너리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엘센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화폐 발행자가 되고 시너리지를 내가 가져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에 과연 화폐 시장을 장악할 코인은 과연 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압축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급하다고 돈을 벌겠다고 해가지고 벌지 못했다면 오늘은 서킷 브레이커, 내 인생에 정말 서킷 브레이커. 나는 이 정보에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렸던 이 그림처럼 정보의 차단 속에서 나는 이 위치에 가 이렇게 와 있느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와 있느냐, 이게 내 시대의 흐름에 내가 SNS의 붐을 타고 나는 정말 여기에 올라갈 준비는 나는 돼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걸 좀 더 공부해야 되고 어떤 내공을 쌓아야 되고 어느 시점에 나는 올라탈 것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내가 탑승을 시킬 것이냐,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올 연말 가기 전에 정말 생각해야 돼요. 여기 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한 달, 두 달 돼도 여기 그냥 개그로서 와가지고 개그로서 질문하는 사람과 며칠 안 됐지만 정말 내가 모든 인생을 여기 걸어보겠다고 58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느끼잖아요. 아까 우리가 아침에 경영자 회의에 이야기도 했지만 IQ 150짜리는 자기를 보는 눈은 50도 안 되고 남을 보는 눈은 많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냉정한가요? 나는 주인이 되었나요? 여러분은? 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 이점수 기사님은 주인이 된 듯합니다. 정말 여기서 발 걸쳐놓고 쳐다보지 마세요. 또 남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왔다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주인으로서 기존의 모든 이 과거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변해 내가 산다. 내가 변해 내가 산다. 내가 변해 내가 산다. 수도 없이 외쳤지만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왜?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놨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 5%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생애에 그 사람의 인성이 됐던 뭔가가 절대로 5% 이상 바뀌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미 주인이 되셨어요. 근데 밖에 있는 내 주위의 친구분들 잘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년에 1,000억, 2,000억 부자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나는 남을 보는 눈은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겠죠. 나도 그렇지만 너도 똑같이 너도 내하고 그냥 인생 이렇게 그냥 살아야 돼. 이렇게 보겠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100%는 아니겠지만 확실히 바뀔 때는 사람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선지자를 만나거나 도 닦은 사람, 예를 들면 도를 보면 확실한 선지시인을 만나거나
또는 내 인생에 뭔가가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자리로 만들려면 정말 아까 내 인생 모든 거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저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친구들이고 뭐고 다 과거 저는 다 버렸다고. 진짜로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내 과거에 있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들은 그냥 선물하고 끝낼 거예요. 너는 얼마 받을래? 내 인생 그동안 53년 살아오면서 내 친구 되어줘서 고맙다. 내 지인 되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저는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날 일도 없겠지만 지금까지 53년 살아오면서 고마움만 전달하면 저는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아까 변화의 기점으로 볼 거냐, 또 한순간에 흘러가는 인생 이렇게 가다가 또 한순간으로 생각할 거지는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곳이 곧 천국이고 여기 있는 곳이 곧 행복이고 여기 있는 곳이 진리가 없다면 그 어떤 곳에도 진리가 없습니다. 특히 덤777은 저는 어떠한 플랫폼보다도 마지막으로 뭐 때문에 우리가 간다 그랬죠?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제 인생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저도 완벽하게 서킷 브레이크를 거쳤고 저도 완벽하게 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또 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말 하나의 빛이 되어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곳에 디딤돌이 되어서 내년에 정말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모두가 얼굴도 아까 빵빵해지시고 이거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여자분들도 빵빵해지면 좋지 않나요? 예, 나이가 들수록 좀 빵빵해지고 지갑도 빵빵해지고 허리만 단 날씬 S라인으로 되셔가지고 정말 행복한 2019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